히말라야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흰둥이는 작은 생명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갓 태어난 새끼 설표는 주먹만 했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자신의 온몸으로 새끼를 감싸며 혀로 부지런히 하차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흰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어 죽더라도 이 작은 생명만은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체온을 나누어 주었죠.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난 가장 뜨거운 사랑.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흰둥이의 털을 파고들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사는 언제나 무자비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매서웠죠. 흰둥이는 눈보라 속에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익숙한 냄새는 없었어요. 흰둥아, 흰둥아.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흰둥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김 대장의 목소리였어요.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그 방향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발밑에 눈이 푹푹 빠져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흰둥이가 여기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박대원의 목소리였죠. 흰둥이는 힘을 다해 지저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거센 바람 소리가 흰둥이의 짖음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흰둥이는 필사적으로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가려 했지만 몸무게 때문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흰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날 두고 가는 거야? 흰둥이의 눈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구조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던 김 대장, 간식을 몰래 주던 박대원, 그리고 자신의 털을 빗겨주던 정 의무관까지. 모두가 자신을 두고 떠나버린 거였어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흰둥이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웅크렸어요. 진돗개 암컷의 본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체온을 보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나는 진돗개니까. 흰둥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사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죠. 먹이도 물도 따뜻한 잠자리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흰둥이는 떨리는 몸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죠.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흰둥이는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눈 속을 헤치며 걸어가던 흰둥이는 작은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설치류의 것 같았어요. 흰둥이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작은 동물이 지나간 흔적이었죠. 1시간 정도 추적한 끝에 흰둥이는 바위 밑에 숨어있던 작은 들쥐를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조용히 접근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달려들어 들쥐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흰둥이는 작은 먹이를 천천히 씹으며 삼켰습니다. 배고픔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더 많은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들쥐 한 마리조차 귀한 존재였죠. 이틀째 되던 날, 흰둥이는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을 찾을 희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먹이와 물 그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흰둥이는 멀리 보이는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을 피하기에는 좋은 장소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다른 동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동굴 입구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다행히 큰 맹수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흰둥이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동굴 안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들어오지 않았죠.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어. 흰둥이는 동굴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을 동그랗게 말고 꼬리로 코를 덮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방한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사흘째 아침, 흰둥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갓 태어난 새끼의 울음 같았습니다. 흰둥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소리는 동굴 밖, 바위 틈새에서 들려왔습니다. 흰둥이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눈을 치우자 작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흰둥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곳에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설표가 있었습니다. 흰둥이의 모성 본능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암컷 진돗개로서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거였습니다. 이런 작은 생명이 어떻게 여기에? 흰둥이는 경악했습니다. 이 추운 설산에서 갓 태어난 새끼가 혼자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흰둥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끼 설표는 주먹만한 크기였어요. 온몸이 하얀 솜털로 덮여 있었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 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혼자 있는 거야? 흰둥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미 설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발자국도 냄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죠. 새끼 설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작은 생명은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런, 어쩌지? 흰둥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생존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암컷 진돗개의 모성 본능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흰둥이는 조심스럽게 새끼 설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숨을 불어주었어요. 새끼 설표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체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흰둥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비록 다른 종족이지만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어미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흰둥이는 새끼 설표 주위로 몸을 둥글게 말았어요. 자신의 체온으로 작은 생명을 감싸 안은 거였습니다. 새끼 설표는 흰둥이의 따뜻함을 느끼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몸이 흰둥이의 배에 바짝 붙었어요. 마치 진짜 어미를 찾은 것처럼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흰둥이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끼 설표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계속 품고 있어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새끼 설표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나. 흰둥이는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종족이지만 이 작은 생명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흰둥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새끼 설표가 먹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작은 주둥이로 흰둥이의 배를 찔러대며 젖을 찾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도 젖이 없어. 흰둥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새끼를 낳은 적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개과 동물인 자신이 설표에게 젖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끼 설표는 계속 배고픔을 호소했죠. 흰둥이는 급히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끼 설표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주변을 수색했어요. 뭔가 새끼 설표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여기 눈이 좀 다르네. 흰둥이는 바위 틈새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물이었어요.
깨끗하고 차가웠지만 최소한 새끼 설표가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흰둥이는 입에 물을 머금고 새끼 설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새끼 설표의 입에 떨어뜨렸어요. 새끼 설표는 본능적으로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텨보자.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끼 설표에게는 영양분이 필요했어요. 흰둥이는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새끼 설표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운이 좋게도 흰둥이는 작은 식물의 새순을 발견했습니다. 설표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었어요. 흰둥이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뜯어서 씹어준 다음 새끼 설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먹어봐. 새끼 설표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차 풀을 씹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흰둥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새끼 설표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파란 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돌봐준 흰둥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흰둥이는 새끼 설표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새끼 설표는 기분 좋다는 듯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흰둥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끼 설표는 흰둥이를 진짜 어미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흰둥이를 따라다녔어요. 흰둥이가 먹이를 찾으러 가면 뒤쫓아왔고 잠들 때도 흰둥이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녀가 된 것 같네. 흰둥이는 새끼 설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 때문에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미가 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끼 설표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흰둥이는 자신의 먹이를 찾는 시간을 줄여야 했어요. 새끼 설표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위험한 동물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흰둥이는 새끼 설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자신도 생존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끼 설표는 날이 갈수록 더 활발해졌습니다. 작은 다리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흰둥이와 함께 짧은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금방 지쳐서 흰둥이가 업어줘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흰둥이와 새끼 설표의 특별한 모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차가운 설산에서 피어난 따뜻한 모성애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새끼 설표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흰둥이의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파란 눈은 더욱 또렷해졌고 하얀 털은 솜털에서 부드러운 성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아가. 흰둥이는 설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먹도 안 되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제법 든든한 모습으로 자란 거였어요. 설표도 흰둥이의 애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해했습니다. 설표는 이제 스스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흰둥이가 가르쳐준 대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피해야 할 식물을 구분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흰둥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죠. 엄마, 저기 뭐야? 설표는 호기심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흰둥이에게 달려와서 확인을 받으려 했어요. 흰둥이는 그런 설표가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흰둥이와 설표는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설표가 좋아하는 고산식물이 자라는 곳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설표의 체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긴 산책도 가능했습니다. 조심해서 걸어. 여기는 바위가 많아. 흰둥이는 설표가 다치지 않도록 앞서가며 안전한 길을 확인했습니다. 설표는 흰둥이의 뒤를 따라가며 즐거워했어요. 두 모녀의 산책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표가 멈춰 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흰둥이도 설표의 시선을 따라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뭘 본 거야? 흰둥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설표를 위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늑대나 설표를 사냥하는 다른 맹수들 말이에요. 설표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흰둥이도 함께 냄새를 맡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흰둥이는 설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표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른 설표 무리가 나타났어요. 성인 설표 서너 마리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긴장했어요. 조심해. 뒤로 물러서. 하지만 설표는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과 같은 종족이었거든요. 설표는 흰둥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른 설표들도 이 어린 설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를 보고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개과 동물인 흰둥이는 그들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가까이 오지 마. 흰둥이는 설표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모성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아무리 같은 종족이라고 해도 설표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표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큰 수컷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흰둥이보다 훨씬 큰 체구였어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그리고 위협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우리 새끼를 데리고 있는 거지? 물론 설표가 실제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흰둥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설표 무리는 어린 설표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설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표가 흰둥이와 다른 설표들 사이에 서더니 흰둥이 쪽으로 다가온 거였어요. 그리고 흰둥이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가 내 진짜 가족이야. 설표의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같은 종족보다 자신을 키워준 흰둥이를 선택한 거였어요. 다른 설표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설표 무리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리더 수컷은 마지막에 흰둥이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경고의 의미인지 아니면 인정의 표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가. 흰둥이는 설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표가 자신을 선택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설표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흰둥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표가 계속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었어요. 설표에게는 자신의 종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보내줘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표는 이제 흰둥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설표는 흰둥이의 복잡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흰둥이 곁에 바짝 붙어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숨소리가 흰둥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 주었어요. 며칠 후 흰둥이와 설표는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설표 무리와의 만남은 오히려 둘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표는 날이 갈수록 더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추위에도 끄떡없었고 긴 거리를 걷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흰둥이만 따라다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도 짧은 여름이 찾아왔어요.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식물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흰둥이와 설표에게는 먹이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시기였죠. 설표는 이제 흰둥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자랐습니다. 당당한 체격과 아름다운 하얀 털 그리고 신비로운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설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흰둥이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흰둥이는 설표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설표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하는 산책은 둘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기계음 같은 것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에 깊게 들어봤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야. 흰둥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자신을 두고 떠났던 구조팀의 헬기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설표도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낯선 소리였거든요. 설표는 본능적으로 흰둥이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흰둥이는 설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인간들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흰둥이와 설표는 멀리서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등산복을 입고 장비를 메고 있는 탐사대였습니다. 사람들이다. 흰둥이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인간들이었지만 동시에 설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설표는 처음 보는 인간들에게 강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흰둥이 외에는 다른 생명체와 깊은 교감을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표는 흰둥이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어요. 저건 뭐야, 엄마? 설표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였어요. 흰둥이는 설표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탐사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흰둥이와 설표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쌍안경으로 이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이런 곳에 개가 있을 리가. 야생동물이겠지. 늑대인가? 탐사대원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흰둥이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선뜻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설표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설표는 흰둥이 뒤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저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흰둥이는 설표를 달래려 했지만 설표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민해졌어요. 탐사대는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와 설표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설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캠프에서 들려오는 인간들의 목소리와 불빛 때문이었어요. 설표는 흰둥이에게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설표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인간들과 다시 만날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설표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흰둥이가 잠깐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 설표는 혼자서 인간들의 캠프 근처로 갔던 거였어요. 저기 뭐지? 탐사대원 중 한 명이 설표를 발견했습니다. 설표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바위 틈에 끼어버렸어요. 당황한 설표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야, 어미야. 설표의 울음소리를 들은 흰둥이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설표가 위험에 빠진 걸 직감했거든요. 흰둥이는 전력으로 달려서 설표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우리 아가. 흰둥이는 설표의 발을 조심스럽게 빼내주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설표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탐사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흰둥이는 즉시 설표 앞을 가로막으며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누구도 설표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게 설표를 보호하고 있는 건가?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탐사대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개과 동물이 설표를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흰둥이의 태도는 확고했어요. 물러서. 우리 아이한테 가까이 오지 마. 흰둥이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설표는 흰둥이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탐사대원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흰둥이와 설표를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물학자도 있었고 수의사도 있었어요. 모두들 이 특별한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개가 설표를 키우다니. 목에 목걸이가 있는 걸 보니 야생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탐사대원들은 흰둥이의 목에 달린 인식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구조견 표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흰둥이가 어떤 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개가 저번에 실종된 그 구조견 아닌가요? 맞아요. 흰둥이였죠. 작년에 눈사태 때 실종되었던. 탐사대장인 최 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동물행동학 전문가였어요. 조심스럽게 흰둥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흰둥이야, 너 흰둥이 맞지? 우리가 널 찾으러 왔어. 흰둥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친근한 인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표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설표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인간들이 가까워질수록 흰둥이 뒤로 더 깊숙이 숨어들었어요. 야생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들이 뭘 하려는 거야? 설표의 떨림이 흰둥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흰둥이는 갈등에 빠졌어요. 인간들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과 설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말이에요. 최 박사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답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두며 관찰하기로 했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적에는 지금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저건 개가 아니라 설표인데요. 그게 더욱 놀라운 일이죠. 종족을 초월한 모성애입니다. 탐사대원들은 최 박사의 지시에 따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런 진귀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양쪽은 서로를 관찰했습니다. 인간들은 흰둥이와 설표의 일상을 지켜봤고 흰둥이는 인간들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어요. 설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두 텐트 안으로 대피하세요. 탐사대원들은 급히 텐트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와 설표는 갈 곳이 없었어요. 평소 피난처로 쓰던 동굴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설표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설표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폭설에는 취약했어요.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흰둥이는 설표를 감싸 안으며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따뜻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최 박사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텐트 입구에서 흰둥이와 설표의 모습을 확인한 거였어요.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텐트 문을 열어두세요. 박사님, 그러면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도. 저들은 지금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최 박사는 텐트 입구를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흰둥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흰둥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표의 안전을 위해서는 따뜻한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인간들과 함께 있으면 설표가 더욱 무서워할 것 같았습니다. 폭설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설표의 떨림도 더욱 심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결단을 내렸어요. 잠깐만 들어가자. 너무 추워. 흰둥이는 설표를 이끌고 천천히 텐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표는 저항했지만 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텐트 입구에 도착한 흰둥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최 박사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흰둥이는 설표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두 생명을 감쌌어요. 설표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추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흰둥이. 최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흰둥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아기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는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인간들이, 다른 한쪽에는 흰둥이와 설표가 자리를 잡았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설표는 처음에는 전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숨소리와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설표도 서서히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려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폭설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흰둥이와 설표는 인간들과 함께 지냈어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맑은 날이 돌아왔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흰둥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흰둥이야,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구조팀에서는 흰둥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설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인 설표를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거든요. 흰둥이는 최 박사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돌아간다면 따뜻한 집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설표와는 이별해야 했습니다. 설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흰둥이가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더욱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 왜 자꾸 슬픈 표정을 지어? 설표는 흰둥이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흰둥이의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흰둥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표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가기로 한 거였어요. 둘이 처음 만났던 그 바위 틈 근처, 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능선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자. 흰둥이는 설표를 이끌고 천천히 능선을 올라갔습니다. 설표는 기뻐하며 따라왔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산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능선에 도착하자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히말라야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설표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흰둥이는 설표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서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별들은 뭐야? 저건 우리를 지켜보는 천사들이야. 흰둥이는 설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설표가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었지만 흰둥이의 따뜻한 마음은 전해졌어요. 그때 설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 멀리 다른 설표 무리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모습이 신비롭게 보였어요. 저들이 누구야, 엄마? 설표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설표들과는 다른 무리 같았어요. 더 많은 수의 설표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곳이 설표가 정말 속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자신이 사랑으로 키웠다고 해도 설표에게는 자신의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설표는 잠시 다른 설표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흰둥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에게 머리를 기댔어요.
여전히 흰둥이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내 진짜 가족이야. 설표의 마음이 흰둥이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설표의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흰둥이는 설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어요. 설표는 흰둥이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많이 컸구나. 흰둥이는 잠든 설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 주먹도 안 되던 작은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성인 설표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흰둥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설표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설표의 머리를 부드럽게 하자주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해. 흰둥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걔도 슬플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지금의 흰둥이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설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흰둥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설표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엄마, 좋은 아침. 설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슬픔 같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설표와 함께 천천히 능선을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마치 이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에요. 능선 아래쪽에서 탐사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최 박사는 흰둥이와 설표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표는 인간들을 보고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텐트에서 함께 지냈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거든요.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설표는 흰둥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흰둥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설표는 여전히 인간들을 경계하며 흰둥이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아가, 엄마 말 잘 들어. 흰둥이는 설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설표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비벼대며 마지막 애정 표현을 했어요. 설표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흰둥이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설표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흰둥이야, 정말 우리와 함께 가겠니? 최 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흰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설표를 향한 시선은 떼지 못했습니다. 설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흰둥이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불안했어요. 엄마, 뭘 하려는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설표는 흰둥이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설표의 머리를 다시 한번 하자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른 설표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그 무리였어요. 설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흰둥이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곳이 설표가 가야 할 곳이었어요. 자신의 진짜 가족들이 있는 곳 말이죠. 가야 해, 우리 아가. 저기가 내가 속할 곳이야. 흰둥이는 설표를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설표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왜 엄마가 자신을 밀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설표는 다시 흰둥이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단호했어요. 설표를 다시 밀어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론 진짜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설표를 보내기 위한 연기였어요. 설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으르렁거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설표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엄마, 나를 싫어하게 된 거야. 설표의 슬픈 표정을 본 흰둥이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설표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설표는 야생에서 자신의 무리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최 박사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성애와 이별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개입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흰둥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설표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간들도 있고 엄마는 자신을 밀어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다시 설표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였어요. 설표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족의 부름이었거든요. 흰둥이는 설표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설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가, 내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흰둥이는 마지막으로 설표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설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설표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흰둥이를 돌아봤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건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흰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설표를 위한 일이었어요. 설표는 마침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설표가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설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설표는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 울음소리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흰둥이도 마지막으로 지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가. 설표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침내 설표 무리와 합류한 설표는 한 번 더 뒤돌아본 후 그들과 함께 사라져 갔어요. 흰둥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흰둥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제 인간들과 함께 갈 차례였습니다. 수고했어, 흰둥이.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 최 박사의 말에 흰둥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설표와의 이별은 슬펐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구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흰둥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본 후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헬기는 히말라야 상공을 날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흰둥이는 작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설산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서 설표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흰둥이. 동승한 수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흰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히말라야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어요. 실종된 구조견의 귀환 소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거든요. 흰둥이다. 흰둥이가 돌아왔어요.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흰둥이는 그 소리에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흰둥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히말라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흰둥이가 설표를 키웠다는 이야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 박사가 기자들을 정리했습니다. 흰둥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흰둥이는 구조견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예전에 훈련받던 그곳이었어요. 익숙한 냄새와 소리들이 흰둥이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선 느낌도 들었어요. 흰둥아, 정말 내가 맞니? 김 대장이 달려왔습니다. 히말라야에서 흰둥이를 잃었을 때
가장 자책했던 사람이었어요. 흰둥이는 김 대장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흰둥이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수의사의 정기 검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 훈련사들은 흰둥이의 변화를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명랑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흰둥이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했어요. 밤이 되면 흰둥이는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설표와 함께 보냈던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몸으로 자신에게 바짝 붙어 잠들던 설표의 모습, 함께 별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어요. 우리 아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흰둥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표가 새로운 가족들과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었어요. 가끔 꿈에서 설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흰둥이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흰둥이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중해, 흰둥이. 훈련 중에도 흰둥이는 자주 딴 생각을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산과 설표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훈련사들은 흰둥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히말라야 다큐멘터리 촬영팀에서 보내온 영상이었어요. 최 박사가 흰둥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가져온 거였습니다. 흰둥이야, 이것 좀 봐. 화면에는 히말라야의 설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표 무리가 평화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흰둥이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른 설표들보다 조금 작지만 아름다운 하얀 털과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설표였습니다. 저게 우리 아가. 흰둥이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표는 분명히 자신이 키웠던 그 아이였어요. 건강해 보였고 다른 설표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설표는 갑자기 카메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어딘가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흰둥이는 화면 속 설표를 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반가움과 그리움이 섞인 소리였어요. 설표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잘 자라고 있구나. 흰둥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설표는 자신이 속해야 할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흰둥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설표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워할 수 있었어요. 설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훈련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견으로서의 사명감이 되살아났어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흰둥이는 다시 훌륭한 구조견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녁이면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설표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흰둥이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히말라야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촬영팀이 찍은 새로운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성장한 설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설표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설표 곁에는 작은 새끼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이루었구나. 흰둥이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설표가 이제는 엄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새끼들을 돌보는 설표의 모습에서 흰둥이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설표가 다시 카메라를 향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는 감사와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흰둥이도 화면을 향해 조용히 짖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소리였어요. 잘 살고 있구나. 엄마도 행복해. 히말라야의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두 생명의 마음이 닿아 있었습니다.
종족을 초월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계속되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설표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키워준 흰 어미를 기억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히말라야에서 피어난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져 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